12월 15일 이제부터가 진검승부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그래도 좀 예전보다 답답함은 좀 사라졌어요. 왜냐하면 1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그래도 답답하지만 네네네. 조금 날짜가 정해지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네.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?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 좀 이렇게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좀 제가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. 이거 뭐 제가 트럼프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미중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이전까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한 80%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. 근데 예. 그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네네. 제가 도대체 지금 어떤 입장을 서로 갖고 있는지 좀 몇 개를 좀 봤더니 네네. 일단 미국의 입장은 미중 합의 내년 선거 이후로까지는 우린 끌고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. 물론 여기에 이제 뭐 허와 실이 있겠죠. 네네네. 그렇죠. 네네. 또 하나는 뭐 미국 상무부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그냥 우린 15% 관세 무역이 갈 것이다. 뭐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. 또 뭐 중국 압박 좋은 합의여야 우린 좋은 합의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. 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. 네네. 또 협상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접촉 중이다.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입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. 네네. 중국은 또 내정 간섭이다. 빨리 중단하라.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. 미국 경제인 마카오의 입국을 거부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. 최근 뉴스죠. 네, 최근 뉴스. 그리고 또 미국 신장 위구르 인권법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. 홍콩에 이어서 신장까지 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을 수 없다.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이거는 네네.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 와서도 한 거라고 미국에 대한 비판, 연일 강한 비판. 이 정도 서로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이 15일에 대한 합의 참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다.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해지고요.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합의 가능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아니요,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겠죠. 그러니까 하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, 사업적인.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치적인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. 어떤 분이십니까? 알 수 없는 분이죠. 네, 알 수 없는 사람이죠. 사업가시죠. 네, 그렇죠. 과거에 사업가시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. 그래서 뭐 지금 아직도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 된다 이런 거 가끔씩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. 본인이 마치 경제학자인 것처럼. 그런데 미중 간의 기대감은 사실은 중국 정부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두하고 돼지고기 상품에 대해서 네. 관세도 철회하고 그다음에 뭔가 좋은 모습을 선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내지는 명시적으로 네.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특허권을 훔치지 말아라.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강요가 아니라 이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입니다. 네. 쿠슈너인가요? 이름이 네네.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죠.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논리를 좀 바탕으로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사실은 이 쌍방 간에 양국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 플러스 인권 플러스 비즈니스 무역 그다음에 직접 재산권 그다음에 패권 문제들은 쉽게 뭐 명료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아무래도
하나하나 보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희망이 섞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문제는 4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고 네. 그러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? 네.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70%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희망 섞인 그런 것도 사실은 제 의견에는 좀 깔려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. 예.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죠. 우리는 무역 합의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. 네네. 그렇죠?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별로 네네. 한번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성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맨 먼저 시나리오를 몇 단계 정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뭐 15일 이전에 1단계 합의가 잘 될 것이다. 네네. 스몰 딜, 네네. 스몰 딜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을 네네. 것이고요. 안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. 네네네. 그렇죠? 안 될 것이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요. 예, 일단 첫 번째는 될 것이다. 두 번째는 안 될 것이다. 또 네네. 다른 시나리오가 또 있을까요? 뭐 일단은 두 개로 하죠. 두 개, 예, 편하게. 두 개로 한번 예, 나눠서 예. 일단 되면 우리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? 기본적으로 지금 예전보다는 네. 지금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복잡 다양성 그리고 악화 일로로 걷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조금씩은 극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잘 된다면, 네. 잘 된다면, 잘 됐을 경우에는 인천발 화물 적재율입니다. 네.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항공 화물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얼마나 적재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. 보시겠지만 동그란 원을 보시겠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적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제 생각은 아마 IT 쪽의 교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IT는 배로 못 가거든요. 네.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. 네, 네. 왜냐하면 뭐 비싸고 소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니까 물품들이 그 항공화물로 안전하게 수출돼야 되는데 IT 부품, 기자재, 장비 등이 이제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곳으로 나가느냐라는 표를 보시면 네. 지금 중국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. 저 빨간 중국향 박스에 화물 있는 게 증가면. 네. 중국향이고요. 저 밑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? 혹시? 혹시 어떤 건 일본이네요. 일본. 뭐 거의 그쪽으로 나가는 건 없는 거죠.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중국향 화물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. 굳이 오늘 뭐 제가 이제 명확하게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센서 장비, 뭐 카메라 모듈과 부품, 그다음 PCB 관련 패키징, 뭐 5G 관련 부품 등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보는 표보다 훨씬 더 적재율은 높아질 것이고 화물 증감률은 상승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냐. 네.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IT 섹터의 EPS 증감률, 그러니까 순이익 증감률, 실적은 2020년 1분기, 2분기에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곤 합니다. 네. 예. 그래요. 이게 그러니까 1차 1단계 합의가 됐을 경우 네, 그렇습니다.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또 우리가 대응 방법이나 전략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.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5일까지 지금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. 네네. 확실히 다들 15일까지 관망인 듯 네네. 많은 분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 일단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정말 관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쭤볼게요. 이걸 좀 뭐 말씀드리기는 좀 별로 즐겁지는 않은데요. 만약 네. 안 되는 거니까 네. 예,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식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. 예, 그러나
주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다음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든 주식을 우리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들도 존재합니다. HTS를 통해서. 그리고 우리가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대응 방안을 세우셔서 그 어려운 국면, 길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한 달 정도, 뭐 아니면 한 달 반 정도의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그런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럴 때 예. 안 됐을 경우. 안 됐을 경우입니다. 아직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. 네네. 자,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. 15일입니다. 네네. 그렇죠. 그 전에 뭐 1당의 합의가 정말 트럼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네. 쉽게 될 수도 있고요. 네네네. 자, 15일까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? 우리 시장에. 뭐 기본적으로 지금의 포지션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네. 주식 비중은 한 70에서 80% 정도 좀 꽤 그래도 높게 가져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다음에 15일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될 가능성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소 무겁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, 사실은. 네. 예.